전두환 군사정권 당시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입니다.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고 군인들이 집결하고 전두환 정권은 집권 전반기 매년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 후반기부터 행사는 축소됐고 매년 열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 대규모 시가행진을 예고해서 논란입니다. 자, 이렇게 폭염에 군인들을 동원하고 세수 펑크에도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군 병력과 미사일,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사행진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가행진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 영웅을 기리는 카퍼레이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우리 군 최신 지상 장비와 함께 기상 악화로 작년엔 선보이지 못한 전투기 등 공중전력까지 올해엔 가세합니다.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응할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군은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 장면을 재현해 경복궁 앞에선 태극기도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지난 세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매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3년에서 5년에 한 번으로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당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해 시가행진을 중단했는데 그러자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시가행진이 재개된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엔 4,500명이 동원됐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인원이 동원돼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체 병력의 상당 부분을 빼서 긴 시간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정말 군의 사기를 높일 것 같냐는 반응도 보입니다.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동원되는 인력들의 어떤 노고, 효율 면에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대한 예산과 별개로 남북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주 이례적이면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특히 대화와 협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대결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의 연례 행사였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매 5년 주기로 실시했고 이후 국방부 훈령을 통해 5년에 한 번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우리 군은 선진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날 행사를 대통령 취임 첫 해로 하되 시가행진은 선택 사항의 하나로 훈령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조항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를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매년 열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이를 근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는 103억 원을 썼고 올해는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동안 대규모 행사를 이어온 만큼 국군의 날 행사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 날 예산으로 80여억 원을 또 신청했다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군의 사기하고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이 국군의 날이 그냥 무슨 하루 하는 퍼포먼스를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하고요. 이거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의견 올릴 겁니다. 천 의원은 벌써 2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었는데 군사 정권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군 장병의 안전과 국민 혈세를 대통령을 위한 병정 노름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시가행진에 앞서 서울시청 앞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과시하는 거리행진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대화와 협력에 힘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오늘 새벽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도중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격려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역 위기를 극복해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손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 전 북한 조선중앙TV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이 됐음을 알리는 자정 타종 소리와 함께 불꽃과 박수가 터져나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민복이 아닌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지만 양옆에는 신형 무기 개발을 주도해 닷새전 군 원수로 승진한 이병철과 박정천이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을 격려하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건 위기가 극복돼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남측을 위로하고 남북 관계 개선 여지도 남긴 겁니다. 이번 열병식은 이른 새벽,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열렸습니다. 평소 대규모로 동원한 군부대와 신형 무기를 밝은 오전이나 낮에 공개했던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평소와 다른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 겁니다. 열병식과 축제를 결합한 형태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부 주민들의 어떤 사기를 차고적으로 진정도 시키고 해외 취재진이나 외교 사절의 참관은 허용되지 않았고 열병식을 관람하는 북한 주민들도 이전보단 적어 보였습니다. MBC는 정녕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맞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완용 같은 것들아.